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벨트를 새로 선물을 받아가지고 길이를 줄이러 오신 손님이 있는데요. 이제 허리를 재야 되니까 벨트를 빼고, 이제 새로 산 벨트를 차보시라고 했는데, 길이를 재고 나서 보니까요, 기존에 차고 있던 벨트가 참 그 통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차는 부분 있죠, 여기 지금 단면 엣지가 떨어졌죠. 떨어져서 제가 기분 좋게 여기를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좋아하셨습니다, 손님도. 뭐 더 떨어지기 전에 단면 처리를 해주는데 됐어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 구간, 이게 지금 허리 딱 중간 정도 되잖아요. 가장 많이 힘을 받는 부분. 근데 여기만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엣지코트 작업을 할 때는 전체를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연마를 해주는데 이 상태에서 반질반질한 상태에서 엣지가 올라가면 늘러 붙지가 않아요, 제대로. 그래서 연마를 해줍니다. 이왕 하는 거 전체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상한 부분까지는 갈아내면 안 되겠죠. 면을 잘 살펴본 후에 높이를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참 제가 볼 때는 괜찮은 벨트예요. 서비스 해드릴 때는 좀 기분 좋게 해드리면 좋죠. 그리고 아깝잖아요. 이게 그 잘 만들어진 벨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 구간 떨어진 부분을 먼저 1차적으로 얇게 보강을 해줍니다. 자, 이제 건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잠깐 중지를 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됐습니다. 이제 색깔이 흰색이 아닌 반투명 상태로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다듬어 줄 때는 살살 600번 정도, 600방 정도 사포로 다듬어 줍니다. 면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단면 처리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움푹 들어갔던 부분이 좀 메꿔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대로 엣지 약품을 올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높이는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얇게, 아주 얇게 다시 한번 다듬어 주는 것이죠. 아주 조금이지만 갈라진 틈이 보이면 그 부분을 처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괜찮은 제품을 수리를 해서 쓴다는 거, 더 오래 쓴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건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마를 때까지요. 자, 또 어느 정도 건조가 됐습니다. 다시 면을 다듬을 건데, 저한테 이제 전국에서 그 벨트들을 본인한테는 소중한 벨트가 있는데 버클만 가지고 통가죽으로 주문을 하시는데요. 알아두셔야 할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가죽이라는 것은 이 뒷면 처리를 했을 때 지금 여기는 꺾이거나 그러지가 않는 부분이니까 뒷면 처리를 했을 때 약간 매끈한 면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조금 해진 것처럼 보이죠. 통가죽이라 그래요. 뒷면 처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뭐 10년 20년 가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가장 많이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도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지금 뒷면 처리 약품이 좀 떨어지고 보풀처럼 일어나잖아요. 약간 거칠거칠합니다. 이 현상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벨트 만들었다고도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뒷면 처리를 했는데 한 20년은 버텨요, 그렇게는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벨트를 하나만 차시느냐 매일 바꿔 차시느냐, 여러 이제 상황 따라 다릅니다. 앞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통가죽은 염색을 해도 이런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멋에 차는 거고요. 대신 통가죽은 원하시면 다시 염색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포는 600방이에요. 좀 부드러운 사포로 해서 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주는 겁니다. 통가죽 벨트는 처음에는 약간 뻣뻣하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러는데 한 2, 3개월 차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유연해져요. 이제 유연성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엣지를 바르는 것은요, 뭘로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그건 이제 표면만 입혀주는 것이고요. 표면을 입히는 대신에 저는 이 약실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양이 고르게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벨트는 연밤색이니까요. 약품은 흔들어서 써야 되는 약품이 있고 저어서 써야 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흔들어서 쓰는 약품은 주로 이제 가죽에 염색을 할 때 쓰는 약품. 그건 이제 흔들어서 써야 됩니다. 흔들어서 풀어주고, 물론 저어주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엣지는 무조건 흔드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저어서, 한참 저어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바르는 요령을 좀 보여드릴게요. 끝 부분은
되도록이면 이 벨트 끝에는 나중에 이제 물방울처럼 생겨버리니까 너무 많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약칠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쭉 발라줍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벨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듯이 놓고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뒤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도 해가면서요.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거나 그래도 안 좋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펼쳐줍니다. 예. 예. 택배가 왔습니다. 이 넘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해줘야 되고, 앞면으로 조금 넘치는 것은 그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뒷면 같은 경우는 스며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면을 좀 신경 써가면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바른 구간 높이를 먼저 맞춰주고 나서, 이렇게 어디 금이 가거나 그런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놓으면은 알아서 자리를 잡고 모양도 이쁘게 잡히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단면 처리를 할 때 먼저 패인 부분이 있으면은, 깎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높이가 맞게 그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